현대인의 교양이라 불리는 과학. 하지만 바쁜 일상을 살면서 발전하는 과학의 속도를 따라잡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사이언스 포럼이 야심차게 준비한 4월 과학의 달 특별기획 2022년 과학기술 현재를 말하다 3부작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높게만 보이는 과학의 문턱을 수월하게 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전문가 3분과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3분을 이렇게 뵈니까 어떤 과학 이야기가 오늘 오고 갈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방대학교 군사전략학과 교수 손한별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달탐사 사업단의 책임연구원 김은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고희종 교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사이언스 포럼에서 야심차게 4월 과학의 달 특집 3부작을 준비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3분의 전공 분야만 봐도 감이 딱 오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3분께 직접 강연 주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은혁 박사님,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예, 저는 곧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달 궤도선을 발사하게 될 텐데 인류의 달 탐사 역사와 한국의 달 탐사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가 되는데요. 자, 다음은 고희종 교수님, 어떤 내용 준비하셨는지 알려주시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기후위기가 현실로 다가와 있습니다. 식량 생산이 줄어들 것이고요. 그에 따라 식량 안보가 굉장히 큰 이슈로 대두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대응책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손한별 교수님, 전쟁과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면서 전쟁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이 과학기술이 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래전에서는 어떤 과학기술이 사용될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기후위기, 전쟁, 그리고 달 탐사까지 현재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고 2022년 올 한 해 큰 관심을 받을 키워드입니다. 자, 4월 과학의 달 특집 3부작 주제 키워드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먼저 2022년 가장 큰 관심사는 단연 이 분야일 겁니다. 바로 달 탐사인데요. 오는 8월 1일 대한민국 최초로 달 탐사선이 미국의 스페이스X사의 팰컨 9 로켓에 실려 발사될 예정인데요. 자, 김은혁 박사님, 지금 달 탐사 사업의 최선단에서 일하고 계신데요. 지금 진행 잘 되고 있습니까? 저희는 8월 1일 발사를 목표로 큰 문제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서 국제적으로 물류 이동이 쉽지 않은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여파가 달 탐사선 이송에도 문제가 약간 있긴 하지만 큰 문제 없이 진행돼서 8월 1일 발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까 참 다행인데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달 탐사선의 이름을 공모하기도 했는데 모두 62,719건이나 접수됐다고 합니다. 그만큼 관심이 높은 달 탐사와 관련해서 김은혁 박사님 모시고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박사님 일어나 주실까요? 반갑습니다. 항공우주연구원 달탐사 사업단의 김은혁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인류의 달 탐사 역사와 대한민국이 어떻게 달 탐사를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57년 10월에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이 발사됐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스푸트니크 1호가 발사가 됐었죠. 그 당시 스푸트니크 1호가 발사가 됐을 때 미국 모든 사람들이 특히나 정치인을 중심으로 엄청난 충격이었다고 합니다. 가장 큰 충격이 뭐냐면 자기들의 경쟁 상대였던 소련이 만든 우주선이 자기들 머리 위로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죠. 그게 1957년에 시작된 일이고 그때부터 구소련과 미국의 우주 탐사가 경쟁적으로 이제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초기의 우주 탐사는 기술 개발의 목적입니다. 어쨌든 우주로 나가서 사람을 보내서 사람이 살고 다시 돌아와야 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달 탐사의 목적들이 좀 바뀌게 됩니다. 과거에 50년대, 60년대, 70년대 미국과 구소련만 했던 우주 탐사를 이제 유럽 그리고 아시아 국가들이 이제 더 독립적으로 달 탐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아시아 국가 중에 일본, 인도,
중국이 그 후보들이었고요. 그들은 2000년 말부터 달 탐사를 시작하게 돼서 성공적으로 달 궤도선을 달에 보냈고요. 이제 한국도 2022년 올해 8월에 저희들 최초의 달 궤도선을 보내려고 합니다. 현재는 저희가 이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달 궤도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영문으로는 KPLO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국도 다시 달에 사람을 보내기 위해서 2025년 이후의 목표로 아르테미스 미션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폴로 미션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진 중에 하나는 아마 저 왼쪽에 있는 발자국 사진일 겁니다. 달에는 바람이 불지 않습니다. 그리고 토양에 약간의 끈끈한 점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한번 거기서 발자국을 만들어내면 그 발자국이 굉장히 오랫동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가도 닐 암스트롱이 처음 내딛었던 발자국 자국이 그대로 있을 거예요. 물론 조건은 뭐냐면 그 표면에 운석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미국은 1900년대 초반부터 처음으로 아폴로 1호를 67년에 발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폴로 1호는 발사 리허설 과정에 내부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나서 안에 있었던 우주인 3명이 다 돌아가시는 그런 불상사가 생겼는데 불구하고 그 당시 이제 그 사업을 시작하게 됐던 가장 큰 원인이 그 당시 대통령 케네디 대통령의 의지였었죠. 67년부터 계속해서 아폴로 우주선 미션들을 시작하게 되고요. 그리고 1969년 7월에 최초로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하게 됩니다. 물론 아폴로 11호 착륙하기 전에도 아폴로 10호, 아폴로 9호가 다 달에 갔었는데 아폴로 9호는 무인 탐사, 사람이 타지 않은 무인 탐사기가 달에 가서 달을 회전하고 돌아왔고요. 아폴로 10호는 사람이 갔지만 달에 착륙하지는 않고 다음에 달을 공전하고 돌아오는 그런 단계별로 성공을 한 이후에 아폴로 11호가 7월에 달 표면에 착륙해서 2명의 우주인이 최초로 달에 걸음을 걷게 되는 기원을 일으키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도 여러 번의 달 착륙 미션이 더 있었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아폴로 13호는 달 착륙을 시도했으나 달 착륙하지 못하고 다행히도 우주인들은 안전하게 귀환을 했었죠. 그래서 현재까지 달 표면에 내려간 우주인은 총 12명입니다. 12명의 우주인이 내려갔고 그리고 보면 대략 한 380kg의 월석을 채취해서 지구로 가져왔어요. 굉장히 많은 양이죠. 1972년에 발사했던 아폴로 16, 17호, 그 다음에 15호까지 3번의 우주 미션에서는 월면차라고 보통 하는 차를 가져가서 그 차가 달 표면에서 이동을 하면서 여러 군데를 돌아다녀서 여러 군데 샘플을 가져왔었고 총 90km 정도를 주행했다고 합니다. 아폴로 계획은 1960년대부터 시작해서 대략 13년 정도 지속이 됐습니다. 그 13년 동안에 그 당시 돈으로 대략 280억 달러 예산을 투입했었고요. 대략 한 2,800억 달러입니다. 뭐 금방 아시겠지만 이게 대략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300조 원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1년 예산의 절반 이상이라고 할 수 있었죠. 그리고 나사의 연간 예산도 보면 나사 연간 예산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액면가를 기준으로 보면 과거부터 시작해서 계속 올라가지만 아폴로 미션 했던 그 당시에는 GDP 대비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아폴로 미션에 투입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미국도 아폴로 미션 이후에 GDP 대비 이렇게 많은 돈을 우주 예산에 아직까지는 투입하지 못하고 있고 아마 아르테미스 계획이 그 후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달에 왜 가는가죠? 달은 보였지만 제가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1950년대 말부터 구소련을 시작으로 미국 그리고 2000년대 후반부터 일본, 중국, 인도가 다 달에 갔어요. 근데 우리는 왜 달에 가지? 인류는 왜 달에 갈까? 기본적으로는 이겁니다. 미지 세계를 탐구하는 거.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모르는 것을 알고 싶은 것. 마치 남극을 탐험하고 히말라야 산꼭대기에 올라가는 것하고 똑같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새로운 과학적 사실을 확인하는 거죠. 우리 지구하고는 다른 것이 무엇인가. 지구에서 알지 못했던 사실들. 그리고 자연스럽게 미래 인류의 생존을 보장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구의 자원이 점점 고갈되고 있고 마지막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태양도 수명이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태양의 수명도 나중에는 끝날 겁니다. 그 태양의 수명이 끝날 때쯤 되면 태양이 엄청 팽창해서 폭발하게 될 텐데 그럼 자연스럽게 지구는 소멸될 겁니다. 그런 목적 때문에 그동안 인류가 달에 사람을 보냈었죠. 그리고 탐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달에 사람을 보내지 않다가 최근에 2000년대 이후로 다시 달에 보내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거는 달이 단지 탐구 대상이 아니라 인류의 우주 활동 영역을 확장하는 데 필수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달을 기지 삼아서 이제 화성이나 더 먼 곳으로 갈 수 있을 겁니다. 달에서 로켓을 발사하면 지구에서 발사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게 발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달을 이제 방문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달을 이용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용하는 것은 달에 있는 자원을 쓸 수도 있고 달 자체에 거주해서 뭔가 영속성 있는 일들을 진행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달의 자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달에 어떤 자원이 어디에 있고 얼마 많이 있는지. 가장 대표적인 자원은 물입니다. 물은 그 자체로 사람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것도 하지만 물을 전기분해하면 수소와 산소로 바뀌게 되겠죠. 그럼 수소와 산소를 만약에 저희가 별도로 보관할 수 있으면 다시 수소와 산소를 모으면 로켓의 연료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수소 자체는 또 아시겠지만 연료 전지에 연료로 쓸 수 있죠. 가장 중요한 거는 미지세계 탐구라는 보편적 욕구를 이제 우리 힘으로 수행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달은 여전히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사실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원이 얼마나 있는지, 어디 있는지 하는 것들은 여전히 저희가 확인해야 될 것이고 그 와중에 다양한 우주 기술도 개발할 수 있을 겁니다. 미래는 이제 우주 기술 개발 경쟁이 점점 치열해질 거예요. 지구에서의 활동이 점점 답답해지는 상황이 돼서 새로운 공간은 우주라는 사실들을 모든 사람이 알게 돼서 아마 얼마 안 있다가 우주에 관련한 기본적인 산업의 크기가 비행기, 항공기 산업과 비슷한 수준까지 이제 성장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성장된 세계 산업 구조에서 한국도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주 탐사에 필요한 기술들을 개발해야 되고 그 기술들을 통해서 앞으로 나갈 수 있게 해야 될 거고요. 결국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달 탐사를 수행해야 되고 그 달 탐사를 기반으로 우주 탐사를 수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구의 자원들도 결국 계속 없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나무를 떼다가 석탄을 떼다가 석유를 지금은 쓰고 있고요. 대부분. 이제 조금씩 이제 저희가 다른 걸 쓰고 있죠. 원자력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태양열도 좀 쓰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지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지하 자원은 결국은 다 고갈될 거예요. 고갈되고, 결국은 태양열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결국은 우주 공간에서 새로운 지하 자원을 개발해야 될 필요도 있고요. 대표적인 게 달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헬륨3입니다. 헬륨3는 핵융합 발전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지구상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달에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달 표면에 있는 헬륨3를 저희가 수거해서 지구로 가져온다면 굉장히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굉장히 많은 양의 물이 달 극지방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발사하게 되는 달 궤도선에는 이런 달 극지역에 물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과학 잡터치도 포함되어 있고요. 이제 우리가 그 자원들을 추출해서 만약에 그 자리에 쓸 수도 있고 지구로 가져올 수 있게 된다면 그 부가가치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 높다고 생각해서 여전히 달을 과학적인 목적으로 그 자원 탐사의 목적에서 계속해서 찾아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달 탐사만 보면 1단계는 달 궤도선을 발사하는 것이고요. 2단계는 2030년까지 자력 발사로 달 착륙선을 발사하는 겁니다. 달 궤도선 같은 경우는 올해 발사하는데 아직 이 달 궤도선의 중량을 발사할 만한 저희가 자력 발사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1단계 발사는 미국의 스페이스X의 팔콘 9으로 발사를 하게 되고요. 달 착륙선 같은 경우는 현재 누리호를 성능을 개선해서 달 착륙선 발사에 사용할 예정이고요. 누리호 개발과 동시에 달 착륙선 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때는 아마 저희가 달 표면에서 착륙한 착륙선과 달 표면에서 움직이면서 많은 것들을 연구할 수 있는 로봇을 이제 볼 수 있을 겁니다. 동영상을 통해서 이 달 2022년 발사될 달 궤도선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잠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 궤도선은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발사가 될 거고요. 스페이스X의 팔콘 9이라는 발사체 안에 들어가서 발사를 하게 되고요. 발사가 좀 진행하고 나면 바로 위성 발사체에서 분리가 됩니다. 발사체에서 분리가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태양 전지판을 전기해서 태양빛을 통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안테나를 이용해서 지구랑 통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탑재체 중에서 K-MAG라는 자기장 측정 장치가 있는데 K-MAG을 전개해서 과학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시작하게 되고요. 안정적으로 태양 전지판을 이용해서 전기를 발생시키고 나면 이 달 궤도선은 특별한 궤도를 통해서 달에 진입하게 됩니다. 지구에서부터 약 150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L1이라는 곳으로 이동하게 돼서 L1이라는 곳을 지나가면서 다시 지구로 돌아오는, 이렇게 되면 달에 다시 들어올 때 에너지를 적게 쓰면서도 달에 포획돼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대략 한 5번 정도 역추진 분사를 하게 됩니다. 역추진 분사를 하는 이유는 역추진 분사를 하지 않으면 달 궤도에 들어가지 못하고 달은 우주 미하가 되기 때문이고요. 그 안에 있는 카메라들을 이용해서 이제 촬영을 하게 됩니다. 이 촬영을 하게 되는 건 뭐냐면 2단계 저희가 달 착륙선을 보낼 때 착륙선이 어디에 착륙하는 것이 좋은지를 알아보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광시압 평광 카메라를 통해서 달 표면의 토양 특성들을 알아서 이 달 표면이 어떻게 진화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감마선 분광기라는 이 탑재체는 달 표면에서 반사되는 감마선을 분석해서 어떤 원소들이 달 표면 혹은 달 표면 밑에 존재하는지를 전천 지도를
만들어낼 생각이고요. 그리고 자기장 측정기는 자기장의 세기를 조사해서 달의 자기장의 기원, 달 자기장이 달 역사랑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인간의 활동을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확인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나사가 개발하고 있는 카메라, 섀도우 캠이라는 카메라가 있는데 이 카메라는 달 극적에 있는 아주 미량 어두운 지역을 관측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지역에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물 등 유용한 자원들에 대한 분포를 조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통신을 새로운 통신 기법을 제가 좀 테스트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주 인터넷 탑재체라는 탑재체를 통해서 지구하고 달 사이에 새로운 통신 방법이 가능한지를 알아보는 그런 일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올 8월에 이 달궤도선이 발사가 되면 한국 시간으로 아침에 이제 발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침 식사하시면서 달궤도선 발사를 좀 지켜보시고 많은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앉아 계신 두 분의 질문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희종 교수님, 어떤 부분이 궁금하시던가요? 예,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그 우주 탐사는 우리 미래의 기술이고 미래의 먹거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투자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아직까지도 우주 선진국에 보면은 조금 많이 뒤져 있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서요. 우리가 앞으로 우주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어떤 분야에 어떤 기술 개발이 더 필요한지 그쪽을 좀 더 보충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주 개발은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국가의 그 기본 경제적 규모가 우주 산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만약 좌지우지 되는 게 당연하다고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 예를 들면 미국이 하는 모든 일을 저희가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예산과 한국의 예산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의 예산에 맞게, 한국의 경제 규모에 맞게 효과적인 연구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독자로 우주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우주 발사체도 필요하고 우주 발사체가 포함되어 있는 위성도 필요하고 위성 안에는 다양한 과학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탑재체도 필요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사람을 우주에 보내고 싶다고 한다면 사람을 보낼 수 있는 기술이 또 필요하겠죠.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로 되지는 않고 전체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긴 한데 대신 다행인 건 뭐냐면 우주 탐사는 평화적인 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한 국가가 모든 걸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한국이 갖고 있는 주요한 지점들을 찾아내서 타국과 협력을 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저희가 8월에 발사하는 달궤도선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있지만 미국 나사랑 같이 협력해서 진행하고 있죠. 그렇게 되면 한국이 갖고 있지 않는 인프라를 이용해서 더 적은 돈으로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주 탐사에서 본인의 능력을 최대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다른 나라와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상황에 맞게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고 여기서 또 협업도 필요하다. 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손 교수님은 궁금하신 점 없으신가요? 제가 전쟁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 우주의 개발이 본격화되면 우주가 각 국가들의 경쟁의 각축장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어쩌다 보면 우주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인류에게 남겨진 마지막 공간이 이제 우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모든 나라가 우주를 선점하기 위한 노력들을 진행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긴장과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주 전쟁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구인들 사이의 전쟁, 우주 공간에서 두 번째는 외계인과 지구인의 전쟁도 가능하겠죠. 첫 번째 거는 지구인들 간에 갈등이 생기는 상황일 것이고 두 번째 거는 지구인들이 힘을 합해서 이제 싸워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주 전쟁의 가능성을 가능한 한 없애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지구에서 남극을 유용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서로 협약을 맺어서 진행한 것처럼 우주에서도 우주의 평화적인 이용을 위해서 각국이 힘을 합쳐서 서로 이해되는 점들을 찾고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더 나아가서 외계인이 침공하게 된다면 힘을 합쳐야겠죠. 그러면 반대로 협력을 통해서 인류가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들도 많이 있을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한국도 미국의 아르테미스 조약에 가입했었죠. 현재 12개국이 가입했고 한국은 10번째로 가입을 했는데 아르테미스 조약의 가장 기본적인 취지는 뭘 당장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우주를 어떻게 특히나 달과 화성 같이 미래 인류가 생존하고 거주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곳들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그럼을 통해서 지구 환경을 갖다가 개선하고 지구의 삶을 개선하고 더 나아가서 인류 전체의 활동 공간으로 우주를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시작하고 있고요. 그 아르테미스 조약 같은 새로운 우주 조약들이 활성화되고 많은 국가가 참여하게 된다면 우주의 평화적 이용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 네. 이런 그 우주 탐사 개발이 이제 인류의 평화를 목적으로 그렇게 개발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의 질문까지 받아봤는데요. 김은혁 박사님, 오늘 사이언스 포럼에 출연해 주신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방송에 출연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걸 바로 알게 됐고요. 그다음에 달 탐사와 우리나라의 달 탐사 계획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시켜 줄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과학기술 현재를 말하다 특집 3부작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2022년 최대의 관심 키워드인 달 탐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주 2부에서는요. 고희종 교수님과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